만성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서 우리 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만성염증을 녹이고 당뇨에 도움이 되면서 심장도 튼튼해지는 차 종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강조드리는 것은 좋다고 하루에 5잔씩 많이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약을 복용량 꼭 지켜서 먹듯이 이런 차 종류도 하루에 2-3잔 정도만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3잔이라고 하니까 이거 3잔 저거 3잔 이렇게 마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분 계시지요? 그러면 6잔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이렇게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염증 줄이는 차 첫 번째, 율피차입니다. 밤을 율이라고 하지요. 밤 껍질차입니다. 밤을 쪄먹고 삶아먹고 구워만 먹지 차로는 잘 안 드시는데요. 겉껍질, 속껍질 모두 버리지 말고 차로 끓여 드세요. 밤에는 항산화제 공장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게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C, 갈산, 엘라그산, 탄닌, 알칼로이드, 루테인, 제아잔틴, 카로티노이드 등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산화제는 거의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인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갈산과 엘라그산은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고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심장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밤 껍질을 다려 먹으면 소화계 염증과 당뇨로 인한 소갈도 먹게 한다고 하는데요.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밤을 쪄서 통째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밤을 살짝 구운 다음 속알맹이는 소화력 짱짱한 아들, 딸에게 양보하시고 껍질로 차를 끓여 드시면 버리는 부분 없이 알뜰하게 밤을 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밤을 드실 때는 속까지 익히지 말고 반만 익을 정도로 불에 구워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화계 건강에 문제 없으신 분도 밤은 살짝만 구워 드셔보세요. 허리, 다리가 약하고 골다공증 증세가 있으신 분도 율피차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밤 5톨 약 100g에는 망간이 하루 권장량의 50%나 함유되어 있는데요. 망간은 뼈 형성에 관여하는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입니다. 망간 결핍은 뼈 형성을 손상시키고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망간을 충분히 섭취하면 골밀도와 뼈 형성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망간은 포도당, 탄수화물과 지질 대사에 관여하는데요. 망간 결핍은 탄수화물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포도당 내성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망간을 충분히 보충하면 내당능을 향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당뇨병의 내피기능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는 중에 농촌진흥청의 자료라고 하면서 밤 100g의 비타민C 함량이 생밤은 12mg, 군밤 24mg, 찐밤은 61mg이니 밤은 쪄서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블로그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고 열에 약해서 모든 음식들이 찌거나 삶으면 비타민C 함량이 줄어드는데 아무리 밤 껍질이 두꺼워 보호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함량이 너무 많아 이상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식품연구는 거의 대부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는 이렇습니다. 비타민C가 생밤 100g에는 15.98mg, 찐밤 데이터는 없고 삶은 밤에도 15.98mg으로 동일하고 군밤에는 약간 줄어서 11.96mg입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의하면 생밤에는 36mg, 삶거나 찌면 한국 자료와는 달리 24.7mg으로 줄었고 군밤에는 역시 한국 자료와는 달리 늘어나서 38.4mg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밤을 익히면 비타민C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찐밤에 비타민C가 확 늘어나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는데요. 밤은 생으로 드시거나 동의보감에 나온 것처럼 살짝만 구워 드시고 겉껍질, 속껍질은 차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은 영양성분 함량이 높지만 탄수화물 함량도 높아서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10개 정도, 당뇨가 있는 사람은 5개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껍질차를 드실 때는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밤 10개 껍질을 물 500ml에 넣고 중불로 끓이면 됩니다. 밤 알맹이보다 밤 껍질에 탄닌산이 많아서 오래 끓일수록 떫은 맛이 납니다. 떫은 맛 때문에 달달함이 필요하신 분은 설탕이나 꿀을 넣는 것보다는 끓일 때 감초를 넣고 끓이면 달달합니다. 율피차는 식사 후 바로 드시는 것보다 식사 1시간 전이나 식후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밤에 있는 탄닌산이 음식에 있는 철분과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율피차는 밤 속껍질 차인데요. 겉껍질과 함께 차로 끓일 때는 혹시 벌레가 있을 수도 있으니 더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만성염증 줄이는 차 2번째 민들레 차입니다. 민들레는 잡초 같지만 뿌리부터 꽃까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한 영양가 높은 식물입니다. 또한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항산화제가 풍부해 염증을 줄일 수 있는데요. 민들레에서 추출한 화합물로 처리한 세포에서 염증 지표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들레에 있는 치콜릭산과 클로로겐산은 인슐린의 분비와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향상시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민들레차는 티백을 구입하셔서 드셔도 되는데요. 햇볕에 직접 말리셔도 2, 3일 정도면 마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카페인이 걱정되시는 분은 직접 말려서 민들레 커피를 만들어 드셔도 커피 비슷한 맛이 나면서 카페인이 없어 좋은데요. 민들레 커피 만드는 방법은 민들레 뿌리를 말려서 마른 팬에 덮거나 오븐에서 타지 않게 약한 불로 한번 구운 다음 블렌더로 갈면 됩니다. 드실 때는 물 2컵에 민들레 뿌리 5g 정도를 넣고 15분 정도 끓인 다음 뿌리를 걸러내고 드시면 커피 맛이 납니다. 드실 때 계피나 강황을 넣어 드시면 건강에도 더 좋고 시나몬 커피나 강황 커피처럼 향이 있는 커피가 됩니다. 만성염증 줄이는 차 3번째 강황차입니다. 강황은 건강에 기여하는 효능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염증과 싸우는 능력은 탁월한데요. 그 능력은 강황에 있는 커큐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커큐민은 체내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커큐민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같이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고 후추와 같이 섭취하면 후추에 있는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과 결합하여 생체 이용률을 2000%나 높이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후추에 있는 피페린 성분도 항염증 특성이 있어서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황차를 드실 때는 꼭 후추를 넣어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황을 향신료로 음식에 조금 넣을 때는 괜찮지만 차로 마실 때는 그 향 때문에 꺼려질 수 있는데요. 강황차를 이렇게 만들면 마시기도 수월하고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강황가루 1티스푼, 생강가루 1티스푼, 후춧가루 2분의 1티스푼, 올리브오일 1티스푼, 레몬 제스트 1테이블스푼에 끓는 물 500ml를 넣어 잘 섞은 다음 5분 동안 우려냅니다. 건더기는 건져내고 드시면 됩니다. 물 대신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를 넣어 강황 밀크티를 만들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강황을 이렇게 차로 만들어 꾸준하게 드시면 염증을 줄일 뿐만이 아니라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고 뇌질환 관련 뇌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염증 줄이는 차 4번째 로즈힙 차입니다. 로즈힙은 말 그대로 장미꽃 엉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꽃이 지고 나서 생기는 씨앗이 가득한 구근입니다. 로즈힙 2테이블스푼에는 비타민C는 하루 권장량의 76%나 들어있어 비타민C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데킨, 퀘르세틴, 엘라그산과 같은 질병과 싸우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항염증, 항노화, 통증 완화 특성으로 인해 2000년 이상 전통의학과 민간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로즈힙의 효능을 살펴보면 중년 이후에는 필수로 마셔야 하는 차인데요. 로즈힙 효능 첫 번째,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즈힙에는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제인 페놀 화합물이 있어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트리테르펜산, 우르솔산, 올레아놀산, 베툴린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 화합물도 있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로즈잎 효능 두 번째, 노화 방지 특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매일 3mg의 로즈잎 파우더를 복용했을 때 피부 주름이 감소하고 피부 수분 함량과 탄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로즈잎 효능 세 번째, 관절염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즈잎은 특히 골관절염 통증에 관한 효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로즈잎을 보충하면 관절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퇴치하여 골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로즈잎 연구 참가자 중 65%가 통증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골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점진적인 쇠퇴로 엄청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로즈잎 차는 꼭 드셔야 합니다. 로즈잎 효능 네 번째, 심장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40g의 로즈잎 분말이 함유된 음료를 마신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혈압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로즈잎 효능 다섯 번째,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주 동안 로즈잎 분말을 보충한 연구에서는 혈당 수치, 공복 인슐린 수치, 간지방 세포 성장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는 당뇨병 발병 위험 요소입니다. 로즈잎 효능 여섯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로즈잎은 모든 과일과 채소 중에서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폴리페놀과 비타민 A, 비타민 E도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즈잎 차를 마실 때 비타민C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갑게 마셔야 하는데요. 찬물에는 잘 우러나지 않습니다. 미리 찬물에 담가서 하루 정도 우려낸 다음 마시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아이스티를 싫어하시는 분은 물을 끓인 다음 한숨 식혀서 로즈잎에 부은 다음 레몬을 띄워서 5분 정도 우려낸 다음 드시면 비타민C 손실이 조금은 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증을 줄이는 율피차, 민들레차, 강황차, 로즈잎차 알아보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티백보다는 티인퓨저를 사용하는 것이 항산화 물질이 차로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차는 염증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일부 차나무는 살충제와 제초제가 뿌려지기 때문에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라인 건강저널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된 차의 샘플 223개 중 198개에서 잔류 살충제가 발견되었고 이 중 39개는 유럽연합의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잔류물이 있었습니다. 한국 자료는 찾을 수 없었는데요. 아마도 미국에서 수입한 중국 제품이나 한국에서 수입한 중국 제품이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차는 중국 수입품보다는 국산 차나 미국, 유럽 등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한 차가 좋을 듯 합니다. 차는 밀폐용기에 담아 어둡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유해한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차 종류는 효능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 3잔 이상 드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고 혈당 강화제 등 처방약을 드시는 분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고 이러한 차를 처음 드시는 분은 혹시 혈당이 너무 내려가지 않나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차를 꾸준하게 드시면 염증이 사라져 가벼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99까지 88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